안녕하세요. 나이미래 피부과 노유진 원장입니다. 오늘은 색소 침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얼굴을 다쳤다든지 또는 염증이 심하게 있었다가 가라앉고 나면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걸 종종 경험하셨을 겁니다. 근데 색소 침착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일종의 방어 기전이에요. 염증 반응에 대해서 우리 몸 안에 가장 큰 항산화 물질인 색소가 자극을 받으면서 주변의 염증을 줄이면서 색소 침착이 생기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색소 침착이 피부는 표피, 진피, 피하로 나누는데 표피에 남느냐, 진피에 남느냐가 좀 다른 얘기입니다. 표피에 남는 색소 침착은 조금 더 빨리 없어지고요. 진피에 남는 색소 침착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색소 침착이 일단 남았다는 거는 우리 몸 안에 멜라닌 세포가 자극을 받아서 색소를 많이 만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게 되면 호전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합니다. 보통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치료는 염증이 모두 다 호전된 상태에서는 레이저 치료를 통해서 색소 치료를 하게 되고요. 상처가 있은 다음에 색소 침착이 남은 경우에는 상처가 먼저 잘 아물도록 하고 그 후에 남은 색소에 대해서 치료해 나가는 치료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남아있는 색소 침착의 색소들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잘게 부숴주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의 탐식 세포들이 이 색소 침착을 이루었던 멜라닌 세포들을 탐식하면서 호전되게 되거든요. 색소 침착을 이루는 멜라닌 색소를 없애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바르는 약이 있고 두 번째는 레이저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르는 약은 클리그만 포뮬러라고 색소 침착에 대해서 전 세계적으로 공인되어 있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클리그만 포뮬러를 바를 때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반드시 밤에 사용해야 되고 사용할 때는 면봉을 이용해서 극소량을 사용해야 됩니다. 낮에는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. 다른 방법 중에 가장 효율적인 건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 색소 침착을 없애가는데 이 색소 침착이 표피에 있느냐 진피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경과가 다르고요. 표피에 있을 때는 조금 더 빠르게 레이저를 이용해서 멜라닌 색소를 갖다가 깨서 흡수하게 만들 수 있는데 진피형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. 말 그대로 진피라는 거는 표피를 지나서 깊이 있게 색소 침착이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에너지의 레이저를 가져서 깊은 레이어까지 레이저가 들어가서 색소를 깨줘야 되는 특징이 있거든요. 어떤 형태의 색소 침착이냐에 따라서 치료 경과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. 그래서 색소 침착이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피부과를 방문하셔서 색소 침착이 어느 레벨에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 전략을 세워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레이저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어떤 물질이 레이저를 받으면 서멀 릴렉세이션 타임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. 100이라는 에너지를 받았을 때 그중 남은 50% 정도의 에너지가 주변으로 퍼져나갈 때 시간을 계산하는 건데 이게 각 피부 안에 물질마다 TRT라고 불리는 서멀 릴렉세이션 타임이 다 다르게 됩니다. 근데 색소에 레이저가 닿게 되면 이 색소가 가지고 있는 TRT보다 더 작게 레이저가 들어가면 색소가 깨지게 됩니다. 깨진 색소들을 우리 몸의 탐식세포, 마크로파즈라고 부르는 것들이 가서 그것들을 흡수해서 내보내는 거죠. 이게 색소 침착이 있는 부분들을 치료하는 레이저 원리가 되겠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레이저가 너무 강하게 되거나 너무 잦거나 그러면 주변의 정상 조직들도 이 색소 침착을 없애다가 색소 세포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색소 치료의 전문성, 색소 치료의 좀 어려운 점 이런 부분들입니다. 결국은 원하는 색소만을 조금 더 제거를 하면서 정상 피부는 최대한 보존을 해나가는 것이 색소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나이미래 피부과를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 후에 치료를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